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보합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국인은 대규모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좀 받쳐준 거래소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거래소 시장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대림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장중 8% 가까이 급락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건설업종에 대한 실적 부담감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보다는 좀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또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6% 가까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림산업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하락을 했었던 건설업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지만 반대로 또 얘기를 하자면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예민한 그런 소식에도 크게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신권에서는 오늘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투신권과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지금 1900선은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농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투신권과 기금에서 매수세가 가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2위인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 상승에 여력을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업종인데요. 물론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LTE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개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을 비롯해서 LGU+, 그리고 KT까지 지속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나름대로 견조하게 흐름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의료정밀 업종, DI라는 이런 좀 외부적인 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통신업종, 전기가스 업종, 종이 목재와 같은 어떤 대형 업종들보다는 중소형 업종의 강세가 오늘도 여전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계업종이 크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두산 관련 그런 리스크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건설의 제3자 배정을 10권주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장중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그렇지만 장명호 CFO가 어느 정도 우리 두산중공업은 문제가 없다. 두산건설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조금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대형 업종보다는 중소형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거래소 시장에서는 최근 또 유상증자와 관련한 악재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눈에 많이 띄고요. 건설주들 장중한테 건설업종 지수 4%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또 개별 종목에서 긍정적인 실적 소식 등이 나오면서 건설업종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다라고 앞서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코스닥 시장 역시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오늘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 코스닥 시장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을 좀 보면 굉장히 코스닥 시장이 좀 상징적인 의미고요. 셀트리온이 액분 이후에 재상장했을 때 바이오 헬스케어 주들이 한번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듯이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서 정말 이 코스닥 상징적인 종목일 수 있는데 이 셀트리온이 오늘 장중 거의 하한가 수준 마이너스 13%대까지 주가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지수 상당히 이거에 비해서는 선전해 있다. 코스피로 따지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5, 6% 밀렸는데 시장이 보합권에 마감되는 것 같은 이러한 그 강한 힘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지수 자체도 지금 558포인트지요. 직전 고점대를 다시 한번 V자형 반등,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됐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좀 회복하면서 V자형 반등으로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 악재까지 이겨냈다. 또 기관 투자자들 최근에
매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좀 보면 기관 투자들 147억으로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지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오는 거, 그리고 기관 투자 어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은 최근에 이제 싸이 효과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제 테마적 상승에 편승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YG 엔터의 대량 매도가 있었음에도 기관 투자자들 수급 역시 합산 수급은 플러스권에서 마감되는, 즉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좀 증시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충분함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정말 말씀대로 또 다른 신고가로의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움직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다 같이 떨어지지만 시장이 올라올 때는 또 다 같이 올라오는 건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역시 좀 종목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수급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들어보니까 양대 시장이 오늘 사실 비슷하게 끝났죠. 부합권, 특히 코스피는 강부합권, 코스닥은 약부합권으로 오히려 코스피가 더 선전을 했고,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양대 시장에서 나왔고, 기관은 또 양대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투자 심리의 온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은 얼어붙어 있고, 코스닥 쪽은 그래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한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략은 잠시 후에 새로 보도록 하고, 수급적인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어떻습니까? 네, 거래소 시장 오늘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매도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 쪽에서 일정 부분 매수가 가담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버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투신권에서 조금 의미 있게 약간은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투신권이 1900 초반 라인에서는 지금 투신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만은 어느 정도 코스피의 그 하방 지지 라인을 1900선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900선을 또다시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었지만은 대림산업으로 시작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조금씩 해소됨에 따라서 투신권의 매수세가 조금은 더 들어올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별로 한번 매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를 많이 매수를 했고, 운송장비 업종이죠. 운송장비 업종, 그리고 통신업종, 전기가스 업종 등과 같은 기존의 큰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대형주 위주로 여전히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유효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관이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 상황이죠. 포지션이 완전히 반대인데 오히려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걸 외국인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코스피 중형주 업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로서의 어떤 접근의 메리트가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중소형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개인은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 시장에서도 오늘은 좀 매도 우위가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제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수급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로 대응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 종가 기준에서 147억 순매수를 해주면서 이번 정말 개인 투자자들 투매가 나왔던 거 다 받아내주고요. 저점 매수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는 3월달 외국인 투자자들이었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할 때 약간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개인들 투매만 좀 받아내고 또 550 위에서는 좀 매도하는 게 아닌가,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게 아닌가라고 잠깐 좀 우려를 했었는데 위로도 좀 제법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지금 시장 수급에 좀 안전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에 좀 집중되는 매도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3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코스닥 지분율이 지금 5%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지금 HTS의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 미국의 베어 스턴스 사태,
얘기가 나왔을 때 2008년도 3월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5%가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 베어스턴트 사태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5%대 이상 회복해주고 있고 또 코스피 시장 연이은 부비 트랩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여기에 지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 코스닥 시장에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권에서 종목들을 쉽게 올려가는 모습들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상승하는 섹터들 오늘 잠깐 종목군으로 넘어가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만 업종 대표주들 SM이나 서울반도체 아니 파트론 이렇게 LED나 휴대폰 관련 아니면 엔터 업종 대표주들을 게임 대표주 컴투스들 이렇게 매수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다방면으로 루멘스나 CJENM, SM, 솔브레인, KINX, 젠백스 순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엔터 이렇게 두루 다방면으로 특정 업종 내 종목이 집중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음식물을 섭취해주는 이러한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음봉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내적인 악재 요인들 벗어내면서 이겨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음봉에는 뭐 너무 서운해할 필요 없고요. 구체적인 이제 종목 전략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고요. 외환 시장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제와 그저께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은 소폭의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배경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원 환율이 약 3원 30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 압력을 불러일으킨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건가요? 급격한 하락에 이은 자연스러운 상승이었던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이틀간의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어떤 달러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어떤 전일에 그 엔화 약세가 사실상 좀 주춤했었는데 다시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국내 코스피 지수가 약세 흐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순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확률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그 아시아 통화 강세에 좀 영향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위안화 가치 상승이었는데요. 금일에는 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점이 또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을 이끌기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저께 발표된 거는 좀 호조세를 나타냈지만 3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안정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1110원 구간에 진입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도 7원에서 8원 가까운 어떤 높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엔화 약세,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진행되는지 여부와 미 경제 지표 호조세 지속 여부, 그다음에 글로벌 달러와의 어떤 강세 여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 텐데 일단 거래소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투자 전략 먼저 세워주시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은 과연 대형주들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건설업종, 화학, 철강, 조선과 같은 기타 산업재, 소재 산업재에 대한 실적이 지금 굉장히 우려감이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대림 산업을 필두로 해서 그러한 우려감이 이제 기대감으로 변경이 된다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는 약간 패러다임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동성에 힘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의 어떤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업종보다는 약간은 중소형 업종 쪽으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시가총액 1,000억이라든지 5,000억 미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수익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만큼 음식료를 비롯해서 이제 종이목재 업종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업종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 종목군으로 거래소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앞서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 오늘 비록 음공을 기록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별로는 어떤 전략이 그렇다면 필요하겠습니까? 예, 시장이 반등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고점도 돌파해줬는데 계좌 수익률은 바로 그 하락폭에 글쎄요 다 만회했다라고 좀 보진 않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가격 논리와 PBR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요. 또 주도주 논리와 이러한 그 실적 논리,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장이 있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가격 논리, PBR 논리보다는 주도주 논리와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기술 진화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터치스크린이나 아니면 뭐 패널 쪽에서 이러한 그 변화가 좀 이제는 정점, 어느 정도의 기술의 정점에 와 있는데 앞으로도 기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들, 케이스나 아니면 이러한 스마트폰 카메라 쪽 800만, 1300만, 케이스도 뭐 기존의 폰에서 이제 뭐 방수폰 이렇게 기존의 기술적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는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는 카메라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나노스가 다시 한번 오늘은 뭐 하이소닉이 다시 한번 뭐 10%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내지는 뭐 자화전자나 하이소닉, 코렌 디지털옵틱스 이렇게 필터 렌즈 업체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순환매수성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2주간 이제 주도주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카메라 쪽은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이번 한 주는 좀 케이스 쪽 지난주, 지지난주에 주가들이 굉장히 한 차례 크게 하락을 맞았죠.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삼성전자가 카메라 쪽 케이스를 직접 외주에 맡기지 않고 생산한다는 이러한 좀 악성 루머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큰 하락을 겪었고 시세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기존의 종목들이나 신양이나 모베이스, 인탑스, 우전연한다 이런 케이스 종목들 이제 다시 21선을 회복하고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삼성전자에서도 생산을 합니다만 극히 일부다 퍼센테이지에 잡힐 정도도 아닌 극히 소량의 물량이기 때문에 실적 회복 속도 내지는 주가 회복 속도도 이번 주 한 주는 좀 이쪽이 빠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휴대폰 쪽에서 케이스 쪽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시장 상승을 계속적으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휴대전화 부품주 가운데서도 특히나 케이스 관련 업체들의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대 시장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